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자발적으로 매장에서 빼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불매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들 10명 중 7명은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일본 제품 브랜드 목록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으로 착각했던 일본 제품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 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오해에 휩싸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산 제품인 줄 알고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한국 제품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조지아와 토레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코카콜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이 아닌 순수 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회사의 카드 사용 건수는 불매운동 후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유니클로 한 임원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했던 것 닥터시사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유니클로 임원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불매운동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봤기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하긴 일본 기업들은 불매운동에도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유니클로는 16일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진 후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임원의 발언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발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님들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은 일본 보수 언론의 칼럼이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칼럼에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늘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4차례에 걸쳐 일본산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SNS나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가 아닐까요? 컬럼니스트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불매운동은 이전과 다릅니다. 아무튼 유니클로는 한국 상륙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국의 유니클로 매장 곳곳에서는 소비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정말 위력이 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운동에 동참하면 일본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과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일본 여행 취소 역시도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 상당수가 현재의 무역 제재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단결된 모습에 당황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대응,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개최 캡시더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국 발음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적은 것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통일 한국을 향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려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후보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의 첫 이민자부터 지금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떠오르는 기업인, 사업가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며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수많은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상원 의원 시절이던 2002년 한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에 관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의안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 희생,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 내 소상공업 20%가 문을 닫았다며 그중 다수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이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망쳤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만 명의 한국인 입양아를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야해, 동맹 강화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 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원 측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서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 국민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마음과 정책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 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갈취라는 표현까지 써서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표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또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부연하지 않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 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맥겐
전 국방부 수석부 차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 권장 조처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의 증진, 국제사회의 도전 대처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위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하다며 박세 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쌓아왔다고 한 뒤 이민 시스템 수정,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 로드맵 제공, 한국인 입양아의 미국인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특화형 공약까지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한 뒤 영어 철자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인 같이 갑시다라고 적으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